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37번째 시간, 9장 텍스트를 위한 인공신경망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환신경망으로다가 IMDb 리뷰 분류하는 걸 해봤었는데요. IMDb 데이터베이스를 신경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어 길이로다가,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로 100개로 자르는 부분 진행을 했었었고, 단어 자체는 500개 단어까지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그 500개 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템의 표현을 원하드 인코딩으로 했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데이터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베딩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임베딩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원한 인코딩의 문제점은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었었어요. 지금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500개의 단어가 있을 경우 500배로 커지는 거죠. 이렇게 500배로 커져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성능에 무리가 갈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단어 임베딩은 각 단어를 고정된 크기의 실수 벡터로 변환합니다. 일종의 주성분 뽑아내는 거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원한 인코딩의 단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어 임베딩의 장점은 0과 1만 받는 게 아니라 숫자 형태로 받아요. 정수 형태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음, 트레인 시퀀스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트레인 시퀀스를 입력 데이터로 받아서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 임베딩 클래스를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을 별도 절차 없이 레이어로 하나 끼겨 넣음으로 해가지고 케라스의 레이어즈의 임베딩으로다가 클래스로다가 끼겨 넣음으로 해가지고 이 벡터 자체도 같이 학습을 해요. 단어 임베딩은 원한 인코딩 벡터보다 의미 있는 값으로 채워져 가기 때문에 이 유사도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서 더 좋은 성능을 결과적으로 원한 인코딩보다 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 케라스의 레이어즈의 임베딩이라고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입력 데이터는 지금 500개잖아요. 500개에서 16개를 내겠다. 16차원으로 만들어 다오라는 거고, 이때의 인풋 랭스, 시퀀셜이니까 인풋 랭스 자체는 지금 타임 스텝은 100개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심플 RNN 넣어주고 댄스 넣어주고 해서 똑같이 해서 보면 이 값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제 파라미터 수를 살펴보는데요. 500개가 16개로 완전 연결되는 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서 편향은 별도로 없이 8000개의 학습해야 될 가중치가 생기고요. 파라미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플 RNN은 이게 앞에서 넘어오는 게 16개가 넘어오는 거예요. 아웃풋 쉐이프가 16개잖아요. 그러면 16 곱하기 8, 요게 이제 그 입력에 대한 웨이트고, 그 셀끼리, RNN 셀끼리 서로 히든 스테이트 주고받는 게 8 곱하기 8. 그 다음에 편향 8개, 8개의 RNN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8000개하고 200개. 아까보다 그 학습해야 될 개수는 늘어났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완전 연결해서 마지막에 출력층으로 가는 게 8개가 한 개로 가는 거 때문에 8 더하기 편향 1에서 9개짜리가 붙게 됩니다. 8209개의 변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요렇게 실행을 해 보면 지금 인제 검증이 쪼끔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음미하는 거는 코드 실행시켜 놓고 와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바로 9.2.4.1을 시작을 하면 되고요. 뭔가 연결이 끊어졌다가 하는 경우에는 9.2.4.0을 하면 데이터셋 읽어 드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누고, 그다음에 패드 시퀀스를 이용해서 잘라내는 거, 100개짜리로 잘라내는 것까지 진행을 합니다.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 요령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다시 모델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모델 2라는 이름의 모델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퀀스 길이 500개인 입력 데이터를 임베딩 벡터로 표현을 한다라고 지금 이제 넣었기 때문에 케라스에
여기에 케라스의 레이어즈의 임베딩. 이번에는 대문자 E로 시작하죠. 임베딩 들어가고 여기에는 500개가 16개로 줄어들 거야. 원래 들어오는 인풋의 랭스는 100개야. 타임 스텝이 100개짜리야. 라고 이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케라스 층을 하나 더 하는 거죠. 심플 RNN 8개짜리 더해주고, 그 다음에 덴스층 1이냐 아니냐 0, 1을 분류하는 시그모이드 넣고 해서 층이 완성이 돼요. 오타가 있나 봅니다. 인풋도 여기도 S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실행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앞서서 본 것처럼 임베딩층이 생기고 이게 이제 임베딩층에서 나오는 거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요 놓은 부분은 정해지겠지만 100개 길이에 16개짜리로 줄어서 온 거죠. 아까는 여기가 500이었었어요. 요게 16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16 곱하기 8 더하기 8 곱하기 8 더하기 8 해가지고 200 이제 작아진 숫자로 요 심플 RNN 자체는 작아진 숫자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똑같이 RMS 프랍을 생성을 해서 러닝 레이트 초기 학습 값을 0.0001로 지정을 하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해가지고 실행을 하고요. 자, 체크포인트 CB에다가 이제 잘 만들어졌을 때 모델 값을 놔둘 거거든요.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개 모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았던 애를 결국에는 살릴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불러다 쓰는 건 거죠. 모델.h5. 그래서 베스트 이번엔 인베딩 모델.h5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난 시간하고 조건이 같아요. 페이션스는 3, 그 다음에 리스트 오브 베스트 웨이트는 true, 그 다음에 히스토리는 모델 2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 시퀀스, 이번에는 OH가 아니에요. 트레인 시퀀스가 들어가면 되고 트레인 타겟이 들어가고 F치 100번에 배치 사이즈 64 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친구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진행을 하고 나면은 여전히 지난 시간에 해본 것처럼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사이를 볼 건데요. 이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 요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죠. 많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내리막을 같이 걷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이 계속 오래되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오버피팅이 커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있을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실행하는데 좀 걸릴 테니까 좀 실행하는 거를 이제 빠르게 저는 재생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요번에 이제 수업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이제 몇 회폭에서 끝날지는 또 살펴봐야 되지만 이 슬라이드를 생성할 당시에 제가 코드 실행시켜 봤었던 거로는 검증 정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7890, 7848 이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오른쪽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아까 단어 엠베딩이 좋다 했잖아요. 했는데 요 정도 선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나 봐요. 다만 예상컨대 더 가파르게 손실률이 감소를 해가지고 좀 적은 에포크 안에서 끝나고 어,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우도 실행을 시켜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볼게요. 이번에는 3분 만에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자, 23 에포크 만에 끝났었고, 결과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위에 그림이랑 한꺼번에 비교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거 제가 좀 캡처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원핫 인코딩일 때, 이 부분이 지금 방금 한 어, 단어 임베딩 사용한 그림이고, 제가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것보다도 더 이렇게 특징이 좀 다르죠. 얘는 좀 느리게 내려오다가 쭉 꺾이는 맛이 있고, 얘는 빠르게 처음부터 떨어지는 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마도 그 횟수가 훨씬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지금 실행 속도부터도 꽤 빨라서 지금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요번에는 23에포크에 0.757758 23 에포크 벨 에큐러시가
어큐러시가 0.7758까지 갔고, 자, 위에 걸 한번 볼까요? 7868에 56 이렇게 56 에포크에 0.7868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른쪽의 경우 원하드 인코딩이 결과는 요번에도 또 조금 더 좋게 나왔지만 어, 결과적으로 56 에포크까지 좀 많이 실행을 했고, 여기는 23 에포크 좀 빠른 시간 안에 다 줄어든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훈련한 거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순환층을 겹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방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단순 RNN보다 개선된 RNN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LSTM과 GRU 셀이라고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배워보고 그러고 이제 순환층을 겹쳐보고 그다음에 드롭아웃도 반영을 해서 성능 개선에 좀 더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